로봇에도 인기가 있을까? 이게 이제 쓰신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야.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한 3, 4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낯선 이야기 같은데 이제 점점 실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비문학 지문 공부뿐만 아니라 이건 많이 생각하고 좀 읽어봐야 될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 알죠? 네, 예, 나무 토막을 인형 만들어 가지고 뭐야?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로 짜여진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해서 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는 그런 동화지. 도덕적 교훈을 가지고 네. 있다. 참 재밌는 동화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창조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창조라는 건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비문학에서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창조론하고 뭐가 있어? 음, 진화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화론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 무시당하지 않았을까요? 무시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핍박받는 거지. 어? 저기 이거는 죽일 짓거리야.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창조론이라는 건 누가 창조했다는 거야, 인간을. 신, 음. 신 그 중에서 뭐야? 하느님이지. 네,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게 종교적인 입장이고 중세 유럽은 완전히 종교 사회였는데 진화론을 들고 나오니까 다윈이 어떠겠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급진적인 주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물어봅니다. 너무 종교에 빠져 있는 이 지도자가 나올 것 같으면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정도로 창조하고 진화라는 게 무서운 건데 창조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동화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과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현한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담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요거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피노키오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론이라는 이 테마는 굉장히 그 중요한 독서에서 테마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 이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종교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하고 그래서 원래 그러잖아. 종교하고 정치 이야기는 친구끼리도 이야기 안 하는 거라고. 아무리 친한 사이도. 오늘 저녁 먹다가 보니까 뒤에서 막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보니까 둘 다 진보야. 근데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고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친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웃다가 맛있는 것만 많이 먹었는데. 자, 봅시다. 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냥 로드니 브록스는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왜? 시간 없이 빨리 읽을 우리는 4시니까 다 읽었지.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로봇공학의 뭐다고? 로봇공학의 본질적 특징으로 뭐다? 로봇이 인간을 빠르게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로봇의 진화의 목표는 뭐다? 아까 창조하고 진화 이야기했죠. 인간 대기가 네. 목표예요.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다. 로봇공학하고 뗄 수 없는 게 무슨 학? 인간학. 인간. 로봇공학 그러면 인간학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학이다 로봇공학이. 지금 서두를 다 빼고 이야기를 만약에 봐. 여러분 로봇공학은 곧 인간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로봇이 뭐야? 로봇의 진화의 목표가 뭐예요? 인간이 되는 인간 거. 되는 이는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되느냐. 위상과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냐면 문제를 야기한다. 모든 것은 철학에서 시작해서 법학, 사회학으로 번져갈 것이다.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철학의 과제가 된 거죠. 지금 봐봐. 여기 이분이 뭐야? 철학을 접목시킨 분이에요. 일상생활하고 그리고 대중문화와. 그럼 이분이 뭐야? 기본적으로 철학이 베이스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 닮아온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만들기도 전에 장난치고 다리가 완성되니까 집을 뛰쳐나와 말썽 부리고 세상에 끌리고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뼈저리게 자유의 역설 동안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난 현장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거 좀 에리 프롬 거 읽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제 청소년 때는 담배 피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못 사고 술 못 사고 뭐 이런 제약이 있지만은 어른이 되면 그런 제약이 없어지는데 제약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가 좋아지느냐. 우리한테는 뭐야? 책임이 따르게 된단 말이야.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피노키오도 역설 동안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 상하고 실수 저지르고 후회하고요. 보통 사람의 희망의 기만 만큼 고뇌의 결실 동안 체험을 합니다. 이제 기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하죠. 사기라고 할 때 그때 기자예요.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희망의 기만만큼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한다. 그러면 기만의 기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희망을 가질 거 아니야. 유치원 때는 나 대통령 될래요. 나 엄청난 에디슨처럼 유명한 과학자가 될래요. 이런 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떻게 돼? 그거 난 이룰 수 없는 꿈이야. 이렇게 나 그때가 어리석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죠. 희망이 속이는 거야 우리를. 고뇌의 결실 동안 책임진다. 무엇보다 자신의 코처럼 무엇보다 하면은 여기 앞에 여러 있지만 어디에서 갈등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짓과 진실 사이의 갈등. 코처럼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자신의 코처럼 여기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는 열망, 로봇하고 공통점이죠. 로봇의 뭐야? 진화의 목표는 뭐야?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과 똑같아지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이제 내용 정리해 주는 겁니다. 피노키오는 꼭두가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는 작가의 말처럼 뭐가 돼요? 피노키오는 사람이 된다. 자, 이거를 시험장에서 읽으면 결국 피노키오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우리는 내시니까 조금 다르긴 하는데 자꾸 독서 연습을 해야 돼서 그래요. 그것도 착한 어린이가 된다. 그래서 조물주인 제페토도 말할 수 없이 행복입니다. 뭐냐면은 피노키오도 행복해지겠지. 근데 조물주인 제페토도 행복해진다. 이제 피노키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화 속 피노키오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 그러죠? 피노키오도 행복, 조물주도 행복. 그러나 세모치라고 했지. 우리 미래도 그럴까?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가. 미래 세대의 인류,
인간들과 동등한 권리 살아갈 인공지능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하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지 모른다. 아니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실제로 일본의 과학자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로봇도. 이 사람은 주장해요. 무엇보다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 인간은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해야 되지. 인간은 그런데 로봇은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기적 그런 무슨 말이냐면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되니까 인간은 이기적이 되는데 로봇은 그게 없으므로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인 이게 뭐라고 했어요? 유교의 최종 목표가 뭐가 되는 거야?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성인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학자.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건다. 이처럼 이기적이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거는 뭐야?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런다.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 만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종교의 창세기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창세기에도 뭐가 있다? 묘한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는 자유의 영역이 있다는 거는 종교의 창세기에도. 이걸 그래서 지시어 잘 읽어 달라고 했어. 항상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의 인간의 자유행위와 낙원에서 쫓겨나니 잘 알고 있지 않냐. 이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죠. 선악과를 먹고 그 통제를 벗어났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했더니 먹었어요. 그럼 아담과 이브 이게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미소가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미소를 보고 야 너는 죄를 지은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미소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침도 안 뱉고요. 새치기도 안 하고요. 내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야. 너의 선조가 누구니? 아담과 이브잖아.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이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게 원래 죄를 지었다. 너희 선조가.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은 존재다. 이게 원죄론이에요. 이것도 역시 독서 지문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냐.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가 뭐 했어요? 통제를 벗어났잖아요. 하느님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묘한 자유 영역을 건드린 바람에 쫓겨났잖아요. 하물며 인간이란 창조자가 로봇은 인간이 만들지. 인간이란 창조자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이거는 공허한 희망이에요.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 관계가 통제가 아니라 요거로 해야 될까? 자꾸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로봇에게 인권할 같은 구호가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로봇이란 말은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 그런데 체코에서 이런 게 로보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 체코라는 아니요. 거? 몰랐지? 아니요. 무식한 것들. 네. 네? 네? 일단 모르면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체코예요. 로보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이 뭐야? 강제 노동이죠. 이 명칭은 연극에서 처음 쓰였는데 로섬에 맞는 로봇, 연극에서 쓰였는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이 연극의 내용은 로섬의 공장은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천하고 힘든 일. 우리가 이제 3D 업종 이야기 하죠. 그 3D 업종이 점점 인간이 기피하는 행위가 되니까 인공노예, 로봇을 생산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 로봇은 단순한 공정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자, 요거 이상의 역할을 해요. 근데 참 무서워요. 지금 아마 미소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니, 근데 미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 너희 세대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공 AI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AI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을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좀 느껴요? 네. 네. 진짜 심각해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인간의 제도, 특히 법, 제도라든지 법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갭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요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접할 세상을 그래서 대학교 가지고 그 공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해놔야 될 거야. 단순한 인간 공장 노동자가 아니잖아 이제 AI가. 청소 로봇, 가정 로봇처럼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거죠. 근데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요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쉽겠지만은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은 엄청 통제가 힘들 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거 보세요. 창조주인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위대하다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 뭔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이 로봇을 완전히 통제한다. 이거는 공허한 희망이라고 했죠. 그런데 로봇은 이제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애완동물 로봇은 상용화되고 간병인 로봇, 가정교사 로봇, 배우 로봇도 개발 중이다. 그럼 이것들이 다 뭐예요?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의 얘기겠지. 오늘날 로봇 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될 때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거는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거라고요. 말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창조물 로봇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아니 머리 골치 아파요.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머리 골치가 아픕니다. 요즘 강아지들 중에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이 있다고 그래요. 나 집사람 표현 싫어한다 그랬잖아.
하도 인간이 막 받들어 모시고 잘해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개를 안 비면 잠을 못 자고요. 사람이 같이 옆에서 토닥토닥 하면서 재워줘야 잠을 자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보면서 과연 그 강아지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로봇도 단순히 걔네들을 뭐로 부리는 것이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고 노예 취급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제 딴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학자들도 있다. 원래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의 모습으로 창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상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들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인간과 같은 돈에 가질 필요 없고요. 인간과 같은 두뇌 굳이 필요 없고요.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지능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을 닮은 로봇 하지 말고요. 인간과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자.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로봇은 외계인과 같은 거다. 같을 것이다. 뭐야?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인간을 닮지 않은 거는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다. 공학자들 역시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과 연관해서 윤리적 난제라는 건 뭐냐? 로봇 인권을 요즘 그러잖아. 인권이지. 인권은 뭐야? 인간의 권리지. 요거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갖는 권리예요. 그런데 요즘 동물 권리 이런 이야기 하죠. 동물에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 로봇에게 뭐지? 로봇을 만들었어.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요즘 동물 권리도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물 권리 엄청나게 많이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뭐 계란 달걀을 사더라도 어때? 축사가 아주 깨끗하고 좀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나은 거냐 막 이거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로봇의 인권 이게 뭐다? 윤리적 난제. 이런 문제보다 합당한 거예요.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어머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보다 요거야. 합당한 권리 문제가 떠오를 거야. 로봇에게 인권을 주는 것보다 로봇에게 어떻게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러면 인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이거의 방향성이란 말이야. 따라서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 타인할 때 타자예요. 새로운 타자라는 과제를 던질 거다. 결국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마무리다.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이게 정체성이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니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철학적 과제였다면은 이제는 뭐다? 새로운 철학적 과제를 던지는 것이다. 로봇에게 요게 새로운 그동안은 인간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새로운 철학적 과제가 될 것이다. 요게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면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될까? 선생님은 의문시돼요. 이제 우리는 로봇이 봉사할 준비가 되는지 묻는 거 이상으로 요것보다 더 이제 이거는 로봇들한테 묻는 거지. 야, 너희들 우리한테 봉사할 준비 돼 있어? 이거보다 반대로 우리가 인간이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이거를 물어봐야 될 것이다. 좀 어려운 과제예요. 아, 되게 이것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이분이 답 내리기 되게 어려워요. 공학자도 있어야 되겠고 철학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법률가도 있어야 될 거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노키오 모험처럼 말썽꾸러기 피노키오이다. 주인공은 꼴로디 동화에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제페토의 태도다. 누구의? 제페토가 뭐야? 창조자죠. 제페토는 배려하고 희생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인내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과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할지 모른다.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제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이 든다는 자세로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이게 이거를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참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역할이 이 20년대 이거 뭐야? 20년대 연극에 등장하는 로봇하고 오늘날의 로봇이 어떻게 되냐?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거 여기는 일본 학자죠. 그래서 대단히 희망적이죠. 이기적이지 않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인과 같은 성품을 지닐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존재하고요. 인공생명의 철학 안의 내용 다시 정리해주고 완벽하게 통제 못한다. 그거를 예로 들었죠. 인간을 창조한 것도 인간도 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한다. 요 주장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자신의 생각은 써보시고 요거 했었니 학교에서? 저희 학습지로해서 안 그럼 했던 이거 것 같아요. 하자. 테이는 실험용 채팅 로봇이에요. 실험적인 채팅 로봇이야. MS사가 18, 24세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겨냥했어요. 그래서 10대 소녀로 설정이 돼서 첫 선을 넣는다. 그럼 요거 읽을 때 테이는 실험적 채팅 로봇으로 10대 소녀로 설정되어 첫 선을 보였다. 이러면 완벽한 그리기가 되는 거야. 테이는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유형을 파악해 합수하고 대화에 반영한다. 문제는 의도를 가진 인간이 자연스러운 학습을 방해했다. 극우 성향, 극우라는 거는 원래는 뭐예요?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게 좋아하는 거. 이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선생님도 사실은 자꾸 뭔가를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극우 성향 인터넷 게시판에는 차별 발언을 하도록 훈련을 하자 제안이 왔고 태희에게 인종, 성차별 발언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주입했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지금? 인간이 문제입니다.
극우 성향의 인간들이 여기 있어요. 그 결과 테이가 뭐라고 그래요? 히틀러가 오라. 난 유대인 싫어. 페미니스트 싫어. 말하기 시작하자 운영을 중단했어요. 그럼 이제 테이가 문제야?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문제인 겁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예상된 일이다라며 테이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누구한테? 사용자에게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들 사용자들의 행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우가 이렇게 하니까 테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유행어 사전을 학습한 이후 욕설을 했던 사실을 지적. 그러면은 유행어의 대부분이 뭐야? 욕설이었겠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유행어 중에 참 우리도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서 볼 때 막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잖아. 욕설. 그거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막 우리한테 강요를 해요. 미쳐서. 욕이라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늑대 손에 자란 인간처럼 모든 인공지능도 나쁜 사례를 자 요거처럼 그러면은 뭐야? 인간이 누구 손에? 늑대 손에. 인공지능도 늑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나쁜 사람. 나쁜 사례를 배운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적 문제 과제 요거 뭐 토론해 보자. 이건 학교에선 해봤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 봤어요.